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 갑자기 접속자 수가 또 늘어나고 있는 거 보니까 많이들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 봐요. 자, 먼저 권기철 대표님 다시 모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약간 헬스케지신 것 같아요. 다이어트를 좀 했습니다. 왜요? 이제 좀 살이 좀 찌는 것 같아서 오. 요즘에 달리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네. 이게 구릿빛 권기철 대표님이라고 조금 전에 우리 박종철님께서 댓글도 적어주셨는데 오늘은 이렇게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 주실 텐데요. 이외에도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시면 자동차 보험 이외에도 그 어떤 궁금한 거라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정말로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 저는요, 대표님, 네. 앞서서 그 자동차 보험 대인 접수하는 거 말씀을 듣고 나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상대방이 보험을 제대로 안 들어놨으면 어떻게 하나. 그게 걱정이 되거든요. 안 그래도 아까 그 내용에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 의무보험만 가입한 상대한테 이렇게 사고가 나는 경우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이렇게 좀 조언을 구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지금 그러면은 상담 사례가 있으시잖아요. 있죠. 의무보험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략 어떤 분들이에요? 표현하면은 뭐 경제적으로 아직 좀 단단하지 못하신 분들이 특히나 아까 제가 잠깐 얘기 드렸던 중고차. 대로 중고차 뽑아서 오신 분들이 그냥 종합보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 금액도 부담스러우신 거예요. 그런 케이스가 많고요. 그리고 그 케이스에 포함이 되긴 하는데 가장 많은 경우가 이제 젊은 친구들. 20대 분들은 보험료 진짜 비싸거든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진짜 의무보험만 가입하더라도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가입한 친구들이 사실 운전도 익숙지가 않아가지고 그렇죠. 사고 나면 예. 사실 진짜 이거는 그렇게 되는 상황들은 뭐 사실 진짜 피해자가 돼버립니다. 뾰족한 수가 없어요. 그럼 본인 돈으로 자기가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금액을 예를 들어서 뭐 초과를 했을 때는 네. 본인이 이제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형사적인 처벌을 상대가 받는다 한들 네. 내 몸이 다친 부분에서 이렇게 해결되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자동차 보험이란 것 자체가 이 형사상에 대한 이런 책임들 뭐 이런 부분들까지 다 해주는 게 아니고 민사상의 책임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 내용으로도 이제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험회사에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억 단위의 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의무보험과 사고가 났을 때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런데 사고라는 게 진짜 내가 조심해도 나는 게 사고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운이 안 좋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맞습니다. 우리가 다니면서 저 차는 보험을 잘 든 차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겉으로는 모르는 거잖아요. 전혀 모르기 때문에 뭐 운전은 일단 안전운전을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뭐 내 가실이 없이 사고 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진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아나운서님 제가 아까 방송에서 말하고 싶었던 건데 네. 마지막 부분에 못했던 내용이 있어서 그거부터 조금 네, 얘기를 하고 말씀해 주세요. 싶거든요. 그 할증이 이렇게 생기는 경우들이 있다. 당연히 뭐 다들 잘 아실 텐데요. 그 할증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진짜요? 네.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걸 잘 몰라서 뭐 아까 대인 접수 얘기를 드렸는데 뭐 제가 가해자인데 저도 대인 접수를 하는 바람에 보험료가 좀 올랐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내가 보험사를 통해서 받은 돈이 고작 50만 원인데 네. 내가 원래 내던 보험료가 한 2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럼 뭐 10%씩 3년으로 오르면은 60만 원 이상 사실 보험료로 오른다라는 소리잖아요. 최소한. 네. 그죠? 그리고 뭐 원래대로라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 못 받는 거니까 실질적인 손해액이 더 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제가 보험회사에 50만 원, 제가 받았던 50만 원 환입해버리면은 그 할증이 없어집니다. 아, 진짜요? 예. 사고 접수가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네. 그냥 나중에 내가 받은 것만큼 다시 하면 네. 진짜요? 그리고 또 하나가 상대 우리 아나운서님이랑 저랑 사고가 났는데 제가 가해자라고 할게요. 네. 근데 아나운서님이 뭐 대인 접수를 하셨는데 뭐 실질적으로 바쁘셔가지고 뭐 병원 청구한 금액이 되게 적다라고 네.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돈 제가 우리가 고객한테, 아니, 그러니까 상대편한테 직접 말고요. 보험회사가 지급을 했다 하더라도 제가 그 보험회사에 이 돈을 갚아버리는 겁니다. 그럼 그 할증이 삭제시킬 수도 있어요. 사고 기록 자체를 삭제시키는 거죠. 진짜요? 네. 몰라. 왜 그런 거 안 알려주나요? 뭐 일부러 안 알려준 내용들은 근데 아닐 그게 텐데. 대인만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요 대인 부분 조금 더 설명드리고 대물까지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대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상대편이 얼마나 청구돼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제가 사고 낸 상대편이 의사라서 며칠 쉰 거에 대한 보상금이 크게 나갈 수도 있지만 뭐 주부라서 생각보다 많이 안 나갈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런 내용들을 언제 판단하시냐면 우리가 자동차 보험 갱신돼서 보험료를 이제 내야 되는 상황일 때, 네. 나 작년보다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하실 때 보시면은, 뭐 때문에 이렇게 올랐느냐를 보험회사에 확인을 하시고, 혹시라도 그럼 내가 작년 그 사고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사고 기록을 없앨 수 있느냐 물으시면은, 네. 기존 보험사에 갱신하는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협의점을 도출해가지고 삭제를 시켜버리고, 지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팁은 사실 이거 제가 함부로 또 얘기 드리기도 힘든 내용들이라서 오늘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니 진짜 저는요 로터리 사고 돌다가 사고가 네. 나서 근데 이게 물론 재과실도 있었죠. 근데 이게 금액이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생각보다 할증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보험사에다가 제가 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물어보고 예를 들어 그 금액이 제가 낼 만한 수준이다 해서 갚아버리면 네. 할증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뭐 이미 새로 신규로 가입을 또 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책정이 되는 그 시기에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갱신되기 직전에 갱신되기 전에 확인해 보시는 게 이상적이고요. 그리고 이게 요율 자체가 협회를 통해서 공유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갱신하기 한 달 전에 난 사고는 오히려 갱신료를 포함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예, 이게 보통 한 2달에서 3달 정도 사이 그러니까 갱신되기 그 전 사고만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하기 때문에 갱신되는 그 시점이 비싸다라면은 한번 보험회사랑 의논해 보시면 오히려 돈을 갚아버리는 게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그걸 왜 이제 알려주십니까?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요. 지금 또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만약에 횡단보도 건널 때 내려서 안 가고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자전거 타고 간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뭐랑 부딪혔냐에 대한 부분일 텐데 저거는 뭐 차량 사고 난 내용을 뭐 질문을 하신 거라면 자전거든 이륜차든 기본적으로 이제 차랑 뭐 이륜차가 사고가 나게 되면 아무래도 차의 과실이 좀 더 많이 잡힙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이 이제 다니는 길이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횡단보도로 다녀도 되기 때문에 당연히 차의 과실이 훨씬 더 크게 나올 겁니다. 차가 망가졌다 그러면은 물어줘야 하냐고요? 오히려 자전거 탄 사람이 뭔가 치료비라든지 이런 거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치료비를 받으셔야 되는 쪽이 더 많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정확하게 저 글로만 봐선 잘 모르겠지만 요 팁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자전거의 과실이 실제로도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는 횡단보도의 신호중 정차 중에 자전거가 만약에 박은 내용이라고 혼자 치더라도 이렇게 하다가 쿵 했다. 네. 근데 이제 뭐 자녀분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그렇게 한 거라면 제가 자주 얘기 드리는 오히려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으로 그 자동차를 배상해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혹시라도 그 본인 일이시고 디테일하게 궁금하시다라면은 나중에 뭐 번호 같은 거 남겨주시면 저희 쪽에서 도움 드릴 수 있는 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가만히 서 있는 차에 내가 가다가 콩 했다면 일상생활 배상 책임 이거겠지만 그게 아니고 조금이라도 차가 움직였다 한다면 어찌됐든 횡단보도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 하더라도 네. 그분이 보행자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과실이 오히려 자동차한테 있다. 그죠. 저기 보시면 타고 가는 내용들이 당연히 안 되기는 하는데 네. 타고 가신 내용 때문에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내용 때문에 자동차랑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제 이제 경험치로는 자동차 과실이 많은 경우가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특히나 횡단보도 앞에서 이제 보행자가 있든 뭐가 있든 요즘에는 더더군다나 정지선을 제대로 맞아요. 지키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도 범칙금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 자동차 쪽이 과실이 적을 확률은 거의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예, 보행자 우선이니까요. 네.
그리고 아까 제 대물 관련해서도 얘기를 조금 드릴까요? 네. 아까 할증되는 부분에서. 보통, 보험료가 할증이 된다라고 할 때는 대물 사고로도 200만 원이 넘어가는 사고에 이제 해당할 때 보통 할증이 됩니다. 네. 물론 가입할 때 그 기준을 50만 원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50만 원을 넘었을 때도 할증이 되지만은 일반적인 경우는 보통 200만 원으로 기본적인 세팅 값이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200만 원이 넘었을 때만 할증되지 200만 원 이내의 사고라면 할인이 안 될 뿐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해가 지나서 무사고 경력이 길어지면 할인받을 부분을 못 받을 뿐이기 때문에 200만 원 미만의 사고인데 내 보험료 자체가 좀 낮으신 분이라면은 그냥 뭐 부담 없이 차라리 보험 처리를 하시는 게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수도 있다 얘기 드리겠고, 앞에 제가 돈을 갚는다라는 부분도 있죠. 네. 마찬가지로 대물 같은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엔 보상 처리를 했는데 최종적인 내 과실 비율이 뭐 1이라든지 2라서 너무 적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보험 처리를 안 하고 예를 들어서 30만 원 돈을 내 돈으로 내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할인을 받는 게 낫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신다라면은 그 역시도 마찬가지로 내가 돈을 보험회사로 갚아버리게 되면은 그 사고 기록을 삭제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지금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요. 다른 거 관련해서도 나 뭐 좀 바꿀 때 됐는데 궁금하다.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다 하시는 것들 자유롭게 질문을 던져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또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그거 되게 유용하다 하신 분이 있으세요. 어린이 보험이 KB 예, 보험이 가장 좋다. 네, 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오은영 박사님 하시는 거. 네. 그것처럼 자동차 보험도 추천해 주실 게 있지 않으실까요? 자동차 비슷한가요? 보험은 이게 최근에 어떤 회사가 싸다 이런 것도 없을 정도로 상황에 따라서 각 회사마다 장단점이 극명하게 나뉘어요. 하지만은 일반적인 분들이 가장 싸게 가입하는 방법 정도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회사별로 어떤 회사를 가입하더라도 이 방법으로 하는 게 가장 싸다라는 건 확실하거든요. 어떤 거죠?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 우리 주변에 보험하시는 분들한테 가입하는 거, 또 하나는 우리 전화로 가입을 하는 네. 것, 마지막으로 하나는 우리 휴대폰, 다이렉트. 네, 휴대폰 어플을 통해서 다이렉트로 가입을 하는 것인데 이 세 번째가 압도적으로 저렴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유는 사람한테 만나서 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한 결국 인건비가 내 보험료 안에 조금 녹아들어서 그분한테 수수료가 아무래도 나가게 되겠죠. 그 내용 때문에라도 한 15% 정도 우리 가장 저렴하다고 했던 어플로 가입하는 것보다는 비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전화로 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콜센터 직원도 이제 또 인건비가 들어가는 내용인지라 어플로 가입하는 것보다 적게는 5%, 많으면 한 7, 8% 정도 더 비싸다라고. 전화로 가입하는 것도 저희가 다이렉트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어르신들은 또 그렇게 느끼시던데요? 근데 하지만 아니네요. 보험료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르신들이 보험 가입하신다라면 이 핸드폰이나 인터넷을 조금 쉽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이제 활용하셔서 자녀들이 좀 도와주거나 그렇게 하셔야 되겠네요. 네, 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막상 해보시면 전혀 어려울 내용들이 없거든요. 용어 어려워요. 저는 되게 어렵던데요. 아, 그렇든가요? 뭐 저희 아버지도 나이가 그래도 좀 있으신 편인데 아버지 스스로 하시는데 아, 진짜요? 아나운서님 필요하시면 다음에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동안은 그냥 기본적으로 세팅되는 거, 요 정도 추천할 만하니까 되겠지. 다음 해서 몇 년 동안 했는데 저는 우리 톡톡클리어를 만나고 나서 자상과 네, 자손이 자손. 있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그러고 봤더니 자상이 좋은 거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자손으로 그동안 계속 들고 있었던 거죠, 저는. 자상이 조금 비싸다고는 하지만 무조건 자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봐요, 이게 어려운 분들이 있다니까요. 용어가. 그죠. 근데 저 다이렉트 부분을 조금 얘기를 조금 드리면은 그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또 다이렉트가 싸기는 한데 또 우리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다이렉트 보험 보통 갱신형이라든지 회사 입장에서 조금 유리한 특약들밖에 판매를 안 한다라고 보셔도 돼요. 하다 보니까 뭐 아직까지는 건강보험은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게 제가 볼 때 조금 더 나을 것 같고요. 자동차는 다이렉트가 나은데 또 우리 또
이제 풋들이님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조금 힘드시다라면은 우리 설계사분들 중에서도 여러 회사를 취급하는 분들은 각 회사의 보험료를 비교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면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삼성화재랑 뭐 DB손해보험이랑 어디가 싼지 이런 거 좀 비교해가지고 싼 회사를 선택한다라면은 꼭 그럼 삼성화재 다이렉트보다 조금은 비쌀 수 있지만은 합리적인 보험료 안에서 제 담당자가 있는 보험을 또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회사를 취급하는 분한테 꼭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일리지 보험, 탄 만큼 내는 보험료도 증가 추세인 것 같던데요. 네, 오늘 박종철님 예리한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네. 저런 경우에는 키로수가 예를 들어서 뭐 한 1만 킬로 미만 운전하시는 분들 같은 정말로 경우에는 집 앞에서 잠깐 그 여기 앞에 있는 직장 왔다 갔다 요 정도만 하시는 분들인 거죠? 네, 맞습니다. 아니면 거의 대중교통 하시면서 차는 정말 특별할 때 타는 분들.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 마일리지를 꼭 하셔야 되고요. 최근에는 이 마일리지 할인 특약 자체를 먼저 선택 안 하고 후에 무조건 정수 안에서 해주게끔 하는 보험들도 있습니다. 그건 저도 이제 뭐 모든 보험회사가 아직까지 100% 적용되는 게 아니라서 이제 후정산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팁 하나 드리고 가면 요즘 그 신민아 씨가 광고하는 네, 캐럿 손해보험. 그렇죠. 네, 캐럿 손해보험이 처음 들어봐서 너무 작은 회사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롯데 손해보험에서 출자를 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거의 시스템은 동일하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진짜 나는 운전을 조금만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캐럿 손해보험의 보험료 한번 마일리지로 뽑아보신다라면은 되게 저렴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반대로 굉장히 운전 많이 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영업이 아닌데도. 뭐 예를 저 들어 같은 경우. 저도 많이 하거든요. 저 오늘만 해도 주행 거리가 한 100km가 아유, 넘거든요. 네. 그러면 딱히 그런 게 없죠. 싸게 마- 할 만한 것도 없고 할인 받을 것도 별로 없던데요.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뭐 똑같은 거죠. 운전을 아무래도 도로에 많이 나가 있으시니까 보험회사에서는 뭐 할인까지 해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뭐 다이렉트를 활용한다든지 뭐 그런 내용으로다가 조금 싸게 가입하실 방법을 찾아보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지금 자동차 보험 관련해서 말씀 나누고 있고요. 또 다른 거 관련해서도 궁금하다 하시는 것들은 자유롭게 여러분께서 질문 남겨주시면 권기철 대표님도 스튜디오에 직접 오셨으니까 아주 다이렉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암보험은 60일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죠. 그런데 암보험 있는 거 해약하고 새로 나온 거 가입하고 싶을 때 조금 찜찜하다. 그럼 어떤 방법이 참 좋을까요? 90일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고 1년 이내는 보통 50%만 지급을 하는데 요즘 뭐 특정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가입하자마자 지급을 하는 상품들도 있습니다. 진짜요?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선택하셔도 될 것 같고 하지만 제가 저런 케이스일 때도 항상 드리는 내용이 왜냐하면 바로 지급하는 보험 그 회사를 제가 추천을 하는 회사는 사실 아니거든요. 네. 하는 경우에 뭐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일정만 조금 피하신다라면은 90일 지나서 100%또 지급하는 회사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변경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암을 물으셨으니까 하나 얘기 드리겠는데 요즘 유사암 기억나시지 아나운서님? 네. 유사암이 우리가 뭐 갑기경제,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종양, 제자리암처럼 암 같지 않은 암, 뭐 예를 들어 D 코드를 받았는데 이런 암들을 발생하게 되면은 되게 흔하고 치료도 간편하지만은 어쨌든 암인데 보험금 조금만 준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런 거 가입금액 크게 주는 암보험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 건강하신 상태라면은 한번 변경해 보시는 것도 좀 추천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다가 요즘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에는 유사암에 걸리더라도 납입 면제를 해주는 또 내용들이 있어요. 납입 면제라는 게 그거죠. 제가 예를 들어 10년 만기로 들었는데 3년 정도 부었는데 암 진단을 받았어. 그러면은 그 금액을 주면서 앞으로 남은 기간 쭉 안 내도 보장 계속 해주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보통 뭐 20년 내 100세 만기 같은 기준에 만 3년 내고 남면되면 17년 낼 걸 보험료를 안 내도 모든 특약에 대해서 100세까지 보상을 해주는 내용인데 이게 유사암 정도에서 해주는 거는 진짜 업계 최초거든요. 그런 내용들도 왜 그렇게 했어요? 그 분들은?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에 혈관 질환 관련해서는 사실 업계 경쟁력이 뭐 최고는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본인들 이제 본인 회사에서 리스크를 좀 지는 대신해서 우리는 유사함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업계에 공격적인 상품을 출시하겠다 하겠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죠. 가족 중에서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혈관 질환 쪽에 좀 가족력이 있으셨던 분들은 네. 메리츠와즈를 선택할 필요까지는 없겠죠. 그렇죠. 왜? 혈관 질환 더 좋은 회사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암 관련해서 특히나 뭐 갑상선이라든지 뭐 기타 피부암, 경계성 용량 이런 내용들에서 집안력이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저라면은 메리츠와즈를 무조건 선택하겠죠. 자, 저희 이렇게 한 달에 2번 최길용 전문가님 그리고 권기철 대표님 스튜디오에 직접 오시는 날 스피노프 방송이 이렇게 이뤄질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드리고요. 혹시 또 이렇게 스피노프 방송 중에서도 조금 미비하다, 이거는 좀 직접 만나보고 얘기를 나누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것 같다 하는 분들은 저희가 따로 연결도 해드리니까 그 점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해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희 그러면 다음 달에 네. 네, 날씨가 더 더울지 굳을지는 모르겠으나 건강하게 저희도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